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통계학에 들어가는 부분으로서요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이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이 부분, 즉 표본 이론이 제대로 정리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 통계학을 좀 가르치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의 확률까지는 통계학에서 나오는 확률까지는 똑같지만 여기서부터는 많은 통계학 교재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더 헷갈리는 어려운 그런 분야라고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표본에 대한 이론적 이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붙여놨고요.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통계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통계학의 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페이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집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집단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모집단을 확률 변수 X라고 표시하자라고 그랬고요. 확률 변수 X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여지껏 첫날부터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전부 다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죠. 관찰지, 표본 값들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 이해라는 것은 표본을 확률 변수로 하겠습니다. x1, x2, xn. 여기 있는 x라는 값은 모집단 내에 있는 값은 모르는 값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표시를 한 거고, 첫 번째 얻어질 표본 값 아직 몰라. 두 번째 얻어질 표본의 값, n번째 얻어질 표본의 값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적 표본. 이렇게 표시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얻어보니까 첫 번째 어떤 값이, 관찰값이 얻어지고, 두 번째 관찰값이 얻어지고, n번째 관찰값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표본 크기 n의 표본을 얻었다. 이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자료죠. 자료. 그렇죠? 자료를 얻기 이전의 표본,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표본을 n개의 확률 변수로 x1, x2, xn으로 얻었는데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한 실사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값 x1, x2, xn 관찰값들이 얻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n개의 확률 변수들의 측정된 값. 우리는 이것도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표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계학 이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됩니다. 예? 처음 듣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그 정보라고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변수는 대문자로, 그렇죠?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소문자는 어떤 값입니다. 어떤 값이에요. 제가 전에 기대값 볼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EX 이런 거는 틀린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 대문자 X,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지 이거 소문자 X에 대한 기대값은 그 값입니다. 스몰 x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표본을 확률 변수로 표현된 표본을 x1, x2, xn이 있죠. 확률 변수 n개. 그것들을 IIDFX라고 표현됩니다. 이 IID라는 표현은 좀 고급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통계 처음 배우는 분들, 통계학 원리 배우는 분들한테도 매우 유용한 가치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identically, IID는 약자인데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distributed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x1, x2, xn들은 각각 독립이며 똑같이 identically fx 분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fx는 뭐예요? 모집단 x의 분포야. 그러면 왜 하점자 1, 2, 3, 4, 1, 2, 뭐 n은 뭔가 하점자는 단순히 표본임을 나타낼 뿐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 표본을 나타내는 자릿수, 표본의 자릿수, 뭐 순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표본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1, 2, n이 하점자로 붙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x야. 예. 말하자면 x, x, x로 표본을 얻었는데 여기 n개라고 쓰면은 이론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고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요. 모수와 이제 통계량, 파라메터, 스태티스틱 이라는 게 있는데 모수, 파라메터를 모수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의 모하고 같은 모집단에 모르는 값을 말해요. 파라메터는. 예? 저도 파라메터, 모수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모집단에 모르는 값. 모집단에 모르는 값이 뭐예요? 평균 모르죠? 사실은 분산도 모릅니다. 뭐 또 모르는 것도 있겠죠. 모집단에 모르는 값.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과 분산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 통계량이라는 말은 스태티스틱, 이거는 statistics 하면은 통계학인데, 보통 명사 스태티스틱 통계량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결과, 즉 표본의 함수, 그런 거를 이제 통계량이라고 부르고 뭐 줄여서 통계라고도 부릅니다.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쭉 있고 여기 대문자 n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n은 모집단의 크기야. 10만 개면 이 대문자 n이 10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값들이 쭉 있어. 그런데 그 값들의 평균, 분산 이런 거를 이제 파라메터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 뿐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스몰 n개로 표본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개, 스몰 n개 뽑아낸 거야, 표본은. 그래서 x1, x2, xn이라고 표본을 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 x바가 얻어지고, 대문자 x바예요. 여기가 대문자므로 s제곱 분산이 얻어져요. 예? 변수로서의, 확률 변수로서의 통계량이 이렇게 된 거고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 얻어진 관찰값들 x1, x2, xn 소문자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평균은 이미 우리가 구해봤었고 분산도 이미 구해봤었죠. 실제로 계산된 값, 통계. 그래서 통계라는 말을 쓰는 거는 바로 이런 거에 관련돼서 통계가 어떻게 변했네, 작아졌네, 커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엄밀한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통계량인데 양이라는 단어를 빼고 통계 그렇게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구조 잘 아셨죠? 예, 여기서 뭐 특별히 앞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모집단에 모르는 값을 파라메터라고 부르고, 또 표본에서부터 얻어진 파라메터에 대응되는 값들, 어떤 것이 적절한가 표본에서 얻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x바, s제곱 그런 것이 있다. 그것들의 실제 표본값으로, 관찰값으로 계산된 것도 통계량이다.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근데 보통 사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통계 그렇게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 이론은 파라메터는 평균과 분산 이외에도 뭐 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파라메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체계가 저는 통계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빅데이터라든지 마이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통계 이론에 대한 이해 및 정리가 선행돼야 된다고 할까요? 이것도 알아야 저 분석이라는 것이 가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좀 어려운 단어가 되겠어요. x바의 평균. 또 x바의 분산이 있습니다. 예.
x바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 뮤야. 이해되실려나요?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그 표본 평균들을 또 평균해. 표본 평균들을 또 평균하면 이 전체 평균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식으로는 이 x바는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죠. 그래서 기대값 상수 n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기대값 x1 더하기 xn. 또 기대값은 이렇게 전부 다 안으로 괄호를 풀어나갈 수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결국 뮤 해서 n분의 n뮤 해서 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1의 기대값 뮤예요. 요거 표본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경 쓰지 말고 x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방금 그랬었죠. xn. 그래서 전부 다 뮤입니다.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 n으로 나눈 겁니다. 나눈 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분산 이것도 식으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기대값 뭐예요? x바에 대한 분산이므로 x바 빼기 x바의 평균 뮤 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렇죠? 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이제 x바를 또 풀어봐.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고 빼기 n뮤 n분의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n뮤. 이제 뮤를 하나씩 다 풀어줘. 예? x1 마이너스 뮤 더하기 xn 마이너스 뮤. 맞죠? 예. 그거 제곱에 대한 기대값. 맞습니까? 그리고 n제곱은 여기 제곱해서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n제곱분의 1. 이거는 이거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 쭉 이거의 제곱. 더하기 2배 엇갈려 곱한 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나요? 뭐 엇갈려 곱한 것들 전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ac 더하기 2bc. 이건 뭐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푸는 겁니다. 다시 n 제곱분의 1 기대값. 이제 기대값의 괄호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2배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들에 대한 기대값. 그런데 여기서 x1, x2, xn은 전부 다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 x와 y가 독립이면 두 변수의 공분산은 0이다. 이게 공분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0이 돼 버리는 거야. 0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뭐 뒤에는 더할 게 없어요. 요것만 더하면 돼. n 제곱분의 요거는 시그마 제곱. 그렇죠? 요거는 시그마 제곱. 뒤에는 전부 0 더할 게 없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됨을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IID라는 거는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의 약자로 이해를 하자.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는 아닐 텐데 요 개념을 꼭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만 됩니다. 자, 이제 분포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봤는데 저 분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도 뭐 표본 평균들의 분포 반드시 이해 필요 그렇게 마크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6 해서 14까지 15개의 모집단이 있어. 0, 1, 2 해서 14까지 15개죠. 이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를 6으로 해서 표본을 얻어. 한 번에 얻는다고 치죠. 한 번에 얻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가능한 표본의 수는 16 콤비네이션 6. 이거 계산하면 5,005개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얻고 이렇게 얻고 이렇게 뭐 어떻게 이 6개를 뽑아내느냐의 경우의 수가 5,005가지 있어요. 그러면 5,005개의 각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5,500개의 표본 평균값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2, 4, 6, 8, 10, 11로 얻었을 때 표본 평균은 7이 되고 1, 4, 3, 7, 8, 13으로 얻었을 때 표본 평균은 6이 되고 뭐 이렇게 얻었을 때는 표본 평균이 8이 되고 이런 표본 평균 값들이 5,005개 표본 평균 값들이 5,005개가 얻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5,005개의 표본 평균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2.5야. 0, 1, 2, 3, 4, 5로 잡혔을 때 2.5. 가장 큰 값은 11.5야. 9, 10, 11, 12, 13, 14로 얻어졌을 때 표본 평균이 11.5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무엇부터 2.5부터 11.5 사이에 표본 평균 값들이 뭐예요? 분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Sampling Distribution of Sample Means라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 이름이에요. 샘플 민의 표본 평균들의 표본 분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표본 평균의 분포 또는 X바의 분포라고 간단히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단 한 개의 표본, 단 하나의 표본, 특정한 표본 요거를 구하게 되는 거고 표본을 뭐 여러 번 구합니까? 어떤 여론조사 하는데 이렇게도 구해보고 저렇게도 1,000명 얻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1,000명짜리 표본 딱 한 개 얻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단 한 개의 표본 평균값 X바 값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부터 통계학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표본을 복원으로 뽑았을 때 복원이라는 거는 with replacement 그러니까 표본을 하나를 꺼냈다가 집어넣고 그 꺼냈던 표본을 집어넣고 또 뽑는 경우예요. 그래서 표본 크기를 6개로 하면 매번 15개 가능해. 그렇죠? 매번 15개가 나올 수 있다고. 15개의 값이요. 물론 뭐예요? 0만 6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만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15에 6승이 되고 요거 계산하면 1,139만 가지의 표본들이 가능합니다. 무지하게 많은 거죠. 이 경우보다 한 번에 6개 뽑는 경우보다 엄청 더 많은 경우인데 이거는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배울 때 복원, 비복원 해가지고 뭐 집어넣고 다시 뽑느냐 아니 한꺼번에 뽑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복원, 비복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 복잡하니까. 그리고 뭐 외워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1, Xn은 n개의 확률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을 이렇게 표현할 때 n개의 확률 변수죠. 각각의 xi는 모집단의 분포, 즉 fxx의 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똑같이 요거는 단순히 뭐 i는 표본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하첨자 붙인 거다. 그러면 표본 평균 x바 n분의 이것들 확률 변수 n개를 더한 거예요. x바를 이렇게 대문자로 이게 대문자니까 이것도 대문자죠. 확률 변수이고 어떤 분포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그거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4, 8, 12, 20 4개의 숫자가 적힌 공으로 모집단이 들어있다. 이 모집단에서 공을 2번 꺼낸다. 복원. 한번 꺼내보고 다시 또 한번 꺼내보는 경우, 그 공을 집어넣고 다시 꺼내는 경우에요. X1을 첫 번째 꺼낸 값, X2를 두 번째 꺼낸 값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첫 번째 X1이 가능한 값은 4, 8, 12, 20. X2가 가능한 값도 4, 8,
12, 20. 표본 크기를 두 번만 해요. 그래서 x바는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요 구조를 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보자고요. x1 4, 8, 12, 20 가능해. x2도 4, 8, 12, 20이 가능해. 그러면 요런 조합, 요런 조합이 16개 가능한 조합이 있죠. 그렇죠? 요 조합일 때 평균은 얼마야? 4예요. 그렇죠? 요거 평균 4. 4, 8일 때 6이야. 8, 4일 때도 6. 또 8, 8, 4, 12, 12, 4. 요때는 평균 값들은 8이야. 그리고 요 두 경우는 10이고, 요 두 경우는 평균이 10이고, 요거는 12, 12, 12짜리가 또 3개 나와요. 14도 이쪽에서 8, 20일 때 14가 되고요. 그리고 16은 20, 10일 때, 12, 20일 때 16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20이 나와요. 그렇죠? 16개의 표본 평균들이 가능합니다. 16개의 대안입니다. 16개의 대안. 그래서 보니까 x바가 4일 때 한 개 있죠? 도수 하나. 6일 때 2개. 8일 때 3개. 10일 때 2개. 12일 때 3개. 14일 때 2개. 16일 때 2개. 20일 때 하나. 그렇죠? 표본 평균 값들이 이렇게 나와지는데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므로 도수가 그렇게 되므로 요거는 전체 16이에요. 요거 16으로 나누면 뭡니까? 표본 평균 6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2. 8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확률이야. x바가 4일 확률 16분의 1. x바가 6일 확률 16분의 2. 8일 확률 16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죠?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우선 구해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이 4, 8, 12, 20이라니까 그거 4개 더해서 4로 나누면 미우는 11이에요. 그렇죠? 분산은 4 빼기 11 제곱. 그렇죠? 20 빼기 11 제곱. 해서 4로 나눠. 4개니까 35. 네. 자, x바의 기대값, x바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x바가 4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16분의 2. 이게 쭉 그런 식으로 16 곱하기 16분의 2 더하기 20 곱하기 16분의 1 하면은 계산하면 11이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산은 똑같죠. x바의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x바 4 빼기 11 제곱 곱하기 16분의 1 맞습니까? 6 빼기 11 제곱 곱하기 16분의 2 이래서 어디까지? 20 빼기 11 제곱 16분의 1 하면은 16분의 280이 되고요. 17.5가 됩니다. 17.5가 돼. 그러면 이 17.5라는 건 뭐냐면 n분의 n이 얼마예요? 표본 크기가 2분의 35 모집단의 분산 35로 계산돼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2가 아니라 3으로 4로 5로 이제 계산만 복잡해지는데 할수록 표본 평균 x바의 분포가 가운데 쪽으로 집중된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 n분의 모집단의 분산이 되면서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럼 n이 커지면 x바의 분산이 n이 커지면 작아져.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데 그 표준 오차라는 용어는 이제 다음에 소개가 될 거고요. 아무튼 분산이 작아진다는 것은 가운데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야. 평균은 항상 10일이고 x바의 평균은 항상 10일인데
요것이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요 값이 작아지고 소위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것이 작아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고, 정규 분포와 같은 모양의 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매우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